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기후위기와 고령화로 사과 농사짓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과나무를 묘목의 병풍처럼 나란히 키워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새로운 재배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과 재배의 지형을 바꿀 현장을 한범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당진의 한 사과 농가. 화분처럼 생긴 포트 480여 개의 묘목이 자라고 있습니다. 가지는 땅과 최대한 수평이 되도록 잡아줬습니다. 나무가 병풍처럼 넓게 펼쳐진 이른바 다축 평면 수형으로 키우고 있는 겁니다. 이곳은 2년 전 포트묘를 활용한 다축 평면 재배법을 사과 농가 가운데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재작년 취재진이 리포트로 소개한 농가입니다. 2년 만에 이곳을 다시 찾았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떨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포트에서 밭으로 옮겨 심은 나무에는 어느새 열매가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사과 모양과 크기, 색깔까지 흠잡을 데 없습니다. 맛도 좋고 깔도 좋고 향도 좋고 굉장히 좋습니다. 외려 더 좋습니다. 햇빛이 잘 들어가고 관리하기 편하고. 사방으로 가지가 빽빽하게 뻗는 기존 방추형 재배법과 달리 나무 폭이 얇고 그늘이 지지 않아 통풍과 채광이 뛰어납니다. 덕분에 사과 농가의 치명적인 과수화상병과 탄저병에 단 한 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포트묘의 장점도 그대로 살리고 있습니다. 사과나무는 밭에 심으면 첫 수확까지 보통 3년 이상 걸립니다. 반면 포트묘는 심은 바로 그 해에 수확이 가능해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포트묘를 약 20개월 동안 키운 뒤 본고아원에 정식하면 당연도 수확이 가능해 초기 생산량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기술을 적용한 결과 관행 재배보다 최대 3배 정도 높은 조수익을 기대할 수 있었고, 성공 사례가 잇따르자 새로운 재배법은 주변 농가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당진의 사과 다축 재배 면적은 15헥타르로 늘었는데 이 가운데 5분의 1인 3헥타르가 포트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쪽에다 키우면 되니까 묘목을. 그래서 2년 키워가지고 3년째 밭에다가 정식 해버리면 바로 그 해부터 사과가 열으니까 얼마나 그렇게 농가에서는 좋아요. 이 당진 쪽에서는 지금 이게 아주 히트예요, 아주. 조기 수확과 생산성 향상, 노동력 절감 효과가 입증되자 당진시도 기술 보급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포트 묘목을 활용한 다축가온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전문가 현장 컨설팅 그리고 재배 기술 교육을 매년 실시해서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사과 다축 재배 기술을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당진시는 포트묘를 활용한 사과 다축 재배 면적을 4년 뒤엔 지금의 2배로 키우겠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민선국이 출범과 함께 지자체마다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충남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최재구 예산군수는 우량기업 유치와 함께 체류형 관광 인프라 구축을 핵심 청사진으로 제시했습니다. 임희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재구 예산군수는 민선국이 최우선 과제로 우량기업 유치를 꼽았습니다. 지난 민선 8기 셀트리온을 유치한 예산군은 지역 경제를 견인할 기업을 추가로 유치해 일자리와 세수를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2030년까지 내포 농생명 융복합 클러스터를 차질 없이 조성할 계획입니다. 민간 자본 중에서도 정말로 우리 공신력 있고 지역에 또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훌륭한 기업을 좀 유치를 해서 그 선한 영향력이 예산군 전체에 좀 쫙 퍼질 수 있도록 거기에 좀 매진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산업 기반 확충과 함께 체류형 관광지 조성에도 나섭니다. 최근 방문객 1,000만 명을 돌파한 예당호 등 예산을 찾는 관광객은 늘었지만 부족한 숙박 인프라 탓에 스쳐가는 관광에 그친다는 아쉬운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군은 충남도, 호반그룹과 손잡고 옛 덕산원천 호텔 부지에 숙박시설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수현 지사님과 호반그룹과 사업에 연계가 돼서 명실상부하게 도청 소재지 주변에 최고의 프라이빗한 호텔이 하나 생기는 게 제 소원이고 호반그룹에서 전 해주실 거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덕산온천은 개발이 훨씬 빨라지고요. 많은 분들이 찾아오실 거라고 전 믿습니다. 이 같은 주요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예산군은 충남도와의 긴밀한 정책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충남도와의 협력을 통해 기업 유치 등 현안에 속도를 내고 도청 소재지에 맞는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충남도와 함께하는 그런 정책들, 또 거기에 가장 중요한 먹거리가 되는 기업들 유치에 있어서 우량 기업들, 아까 얘기했던 앵커 기업들 이런 것들 유치하는데 충남도와 합심을 해서 우리 예산군에 많이 유치하는 게 기업 유치와 체류형 관광지 조성 등을 통해 지역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예산군. 민선국이 예산군의 구상이 지역 발전과 인구 유입이라는 결실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미정입니다. 홍성 지역 농축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판로를 넓히기 위해 지자체와 대학 기업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홍성군과 청운대, LG헬로비전은 21일 지역 농축산물 제품 개발과 판매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청운대는 홍성 마늘 한우 스테이크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하고 LG헬로비전은 커머스 방송과 TV, 온라인 플랫폼에서 홍보와 판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홍성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농축산물을 활용한 상품 개발과 안정적인 판로를 동시에 확보함으로써 새로운 지역 상생 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가 해양수산부의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서산과 당진 등 도내 8개 항만 44개 사업 약 3조 1천억 원 규모의 개발 계획이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는 항만별 특성에 맞춰 미래 에너지와 물류 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당진항에는 수소 암모니아 부두와 양곡 부두, LNG 생산기지 항만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서산 대산항은 5부두 접안 능력을 기존 2000TEU급에서 4000TEU급으로 확대하고 항만시설용 부지도 추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태안항에는 해상풍력 운영 관리 부두가 새로 반영됐고 북경열 비열도에는 다목적 부두와 접안시설, 헬기 착륙장 등이 조성될 방침입니다. 굿모닝 충청 기자입니다. 당진시의회 원구성이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시의회는 지난 20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원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가 개회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협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정회를 요청했고 김명진 임시의장은 가급적 오늘 합의점을 도출해달라고 당부한 뒤 오후 4시 속개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오전 11시 20분쯤 양당 합의에 따라 본회의를 산회하고 오는 24일 다시 개의해 의장 선출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지난 8일 이후 12일 만에 다시 원구성을 시도했지만 또다시 무산된 것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2명의 의원이 의장 출마 의사를 밝히며 당내 조율에 실패했고 여야 간 합의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의장단 선출이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당진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시의회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헌신하겠다던 시의원들이 자리 싸움만 벌이는 모습에 부끄러움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도내 15개 시군의회 가운데 원구성을 마무리하지 못한 곳은 당진이 유일합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올해 충남 지역 온열 질환 추정 환자 수가 5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열탈진이 55.4%로 가장 많았고 열경련과 열사병, 열실신이 뒤를 이었습니다. 연령별로는 61세 이상이 38명으로 전체의 67.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발생 장소는 논밭 등 야외 작업 현장과 도로가 많았고 시간대별로는 전체의 70% 이상이 낮 12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집중됐습니다. 충남도는 폭염 119 구급대를 운영하고 24시간 응급상황관리센터 의료상담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태안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깐마늘 생산시설이 본격적으로 가동됩니다. 태안군은 21일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에서 깐마늘 생산시설 첫 출하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깐마늘 생산시설은 통마늘의 선별부터 탈피, 세척과 가공, 포장에 이르기까지 전 공정을 최첨단 자동화 시스템으로 처리합니다. 태안군은 그동안 수작업에 의존하던 깐마늘 공정을 자동화함에 따라 더욱 위생적이고 안전한 고품질의 깐 마늘을 대량으로 생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태안군은 앞으로 사전 수요처를 파악해 대량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재배 농가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우리 농민들은 생산에만 전념을 하고 유통센터라든가 조공법인 이런 기구를 통해서 유통과 판매, 이런 가공과 판매 이런 부분에는 이렇게 저희들이 특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또 한번 가져봅니다. 오늘의 첫 출발을 계기로 해서 마늘 그리고 태안의 작물들이 좀 더 경쟁력을 갖고 또 농민들한테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이완섭 서산시장이 지역의 미래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국비 확보에 나섰습니다. 이 시장은 지난 20일 정부 세종청사를 방문해 기획예산처 예산총괄심의관과 사회예산심의관 등을 만나 핵심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국비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이 시장은 국립국악원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서산분원 건립, 보원사 장경각, 관리동 건립 등 4개 사업의 국비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이 중 국립공학원 분원 건립은 국비 3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서산시는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본격적인 설계 단계에 돌입할 예정으로 이 시장은 설계비 17억 원의 반영을 건의했습니다. 홍성군이 축산 농가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매달 10일을 축산 환경 개선의 날로 지정해 본격적으로 운영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축산 농가가 자발적으로 농장 내부와 주변 환경을 정비해 악취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각 농가는 매달 10일 분뇨 수거와 폐기물 처리, 축사 대청소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게 되며 홍성군은 모든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매년 광복절마다 반복되는 이륜차 폭주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충남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예방과 단속 활동을 대폭 강화합니다. 충남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최근 정기회의를 열고 이륜차 폭주운전과 난폭운전에 대비한 사전 홍보와 현장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경찰청은 폭주 예상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계획을 미리 알려 경각심을 높이고 광복절 당일에는 주요 교차로와 간선도로에 경찰을 집중 배치해 위법 행위를 단속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광복절 특별 단속에서는 신호 위반과 음주, 무면허 행위 등 위법 행위 193건이 적발됐습니다. 충남도가 여름방학을 맞아 다음 달 20일까지 내포 신도시 홍해공원 내 패밀리파크 구역에서 어린이 물놀이장을 운영합니다. 물놀이장에는 워터 미끄럼틀과 워터 터널 등의 시설과 탈의실이 마련됐습니다. 이용 대상은 3세 이상부터 13세 이하 어린이입니다. 운영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하루 4회 순환 운영되며 매주 월요일은 시설 점검을 위해 휴장합니다. 충남도는 안전요원과 구급요원을 배치하고 수질 점검 등을 실시해 안전과 위생 관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서산시가 지난 3월부터 청렴 하천 TF 추진단을 구성 운영한 결과 불법 점용 490건 중 447건을 정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약 91.2%를 정비한 것으로 447건 중 439건은 주민 협조를 통한 자진 철거로 진행됐습니다.
서산시는 현장 점검을 통해 불법 행위자에 대한 원상 회복 명령과 사전 통지 등 적법한 행정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정비 대상에 대해 강력한 후속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며 다음 달 미철거 시설물에 대한 행정 대집행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예산 정수장 위생관리 실태 점검 결과 모든 항목에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군은 기후에너지 환경부에서 배포한 위생관리 점검 양식을 바탕으로 취수원과 정수지까지 전공정을 대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점검 항목은 공정별 유충 모니터링과 거름망 조사, 소형 생물 차단 장치 운영 현황 등입니다. 예산군은 점검 결과 유충과 소형 생물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예산군은 앞으로 수돗물 위생 관리를 위해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청양군이 청남면 지천 수해복구 사업장과 인양 배수장을 방문해 추진 상황과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김홍열 청양군수와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양군은 지난 20일 지천복구 사업 현황과 배수시설 정비 상태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군수는 장마철 위험요소 사전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침수 위험 구간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비상대응 체계 유지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국비 포함 사업비 318억 원이 투입되는 지천 수해복구 사업은 지난 2023년 집중호우로 제방이 붕괴됨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2024년 7월 착공에 이달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산의 한 군뱅이 사육시설에서 불이 났습니다. 지난 20일 저녁 9시 50분쯤 아산시 선정면의 한 군뱅이 사육용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태양광 설비 등 353제곱미터를 태운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소방대원에 의해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번 화재로 소방서 추산 8,3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수현 충남지사가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후에너지 환경위원회 김정호 위원장과 이소영 여당 간사를 만나 발전 공기업 통합본사 충남 설치를 건의했습니다. 충남은 전국 화력발전소 52기 중 28기가 설치돼 가동 중이며 발전 용량은 전국의 36.7%에 달합니다. 충남도는 40년간 화력발전소로 충남도민이 환경 재산 피해를 감내해온 만큼 통합본사는 반드시 충남에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산업통상부의 자료를 보면 충남도 내 발전소 14기를 폐지할 경우 생산 유발 감소 금액은 약 19조 2천억 원, 취업 유발 감소 인력은 7,500여 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지사는 통합본사 유치를 위해 중앙부처 건의와 공공기관 대상 설명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층간소음 피해를 주장하며 윗집 주민을 살해한 40대 양민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해 12월 천안시 쌍용동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 거주자 70대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흉기에 찔린 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몸을 피한 뒤 문을 안에서 잠갔습니다. 그러자 양 씨는 승용차를 몰고 관리사무소로 돌진해 문을 부순 뒤 A씨에게 재차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양 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정신감정 결과 이상이 없다는 소견이 나오자 주장을 철회했습니다. 또 윗집 공사 소음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